한미 양국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한인 지도자 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독장병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이 정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래 비즈니스 선교사를 세우는 IBA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교단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회를 열고 학내 적폐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지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가 열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 포럼, 환영만찬회, 한미 연합 오찬기도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관재 총회장,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종 의원 등 2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미국에선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 국가조찬기도회 임원 등 각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특히 27일 정오에 열리는 한미기독교 지도자연합 오찬기도회는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친선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설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한 폴라 화이트 목사가 전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인 만큼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고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7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15,000여 명의 장병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군에서 모인 15,000여 장병들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회에 임했습니다. 준비된 좌석 외에도 예배당 통로와 강대상 주변을 가득 메운 모습은 이들의 열정을 짐작케 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 6명이 같이 왔는데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요즘에 저희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저희 부대원들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15,000명 국군 장병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장병들이 되길 권면했습니다. 저는 기독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의 젊은 기독 장병인 줄로 믿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 속에 들어갈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진 성회에선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를 비롯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성회 둘째 날인 23일엔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주관한 공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개그맨 오지연 집사와 가수 자두사모, CCM 가수 헤리티지 콰이어 등이 참여한 공개 방송은 장병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티비 공개 방송은 오는 7월 15일과 22일 오후 8시 1부와 2부가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법원이 홍대세교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속 교단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타콤 교회와 평신도로 구성된 행동하는 복음연대가 홍대 세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3.1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기독교 팟캐스트인 내가 복음이다의 시청자들, 인터넷으로 기사를 접한 청년 등 100여 명의 인파가 조용히 모여들어 함께 피켓을 들었습니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하나님이 전 목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장합동 교단 측에도 제7일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판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오늘도 1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나와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세상법으로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총회가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 다시 총회 법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엔 지난해 총신대에서 갑작스레 강의 폐지 통보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제기했던 강호숙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강 박사는 목회자들이 여신도를 함부로 대하고도 회개가 없다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교회에 나와서 기쁘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을 목사들이 함부로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일말의 양심도 없고 그것을 지적하며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피해자 앞에서 강자가 할 말입니까? 이날 시위는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습니다. 홍대 세교의 교인 일부도 시위 현장에 나와 항의하고 촬영했지만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3.1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3.1교회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자 5명의 피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전 목사가 3.1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전병욱 목사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BA 컨퍼런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인도 콜카타 홍등가에서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을 위해 프리셋이란 기업을 창업한 캐리 힐튼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캐리 힐튼 목사는 매춘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매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건강과 타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리 힐튼 목사는 상생과 공생을 이루는 성경적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 사업 경험과 기술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선 비즈니스를 통해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논의하고 체험하는 엑스포, 창업과 직장생활, 기업 경영, 해외 선교 등 분야별 네트워크 모임, 특강과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학내 사태 해결을 위해 신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학생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본부로 행진하며 민주적 학교 운영과 총장 직선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각 신학교 내 학생 조건 실현과 교단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한신대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최근 교단 내 유력교회에서 세습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틴 루터라며 목회자들의 영적 타락을 막을 힘은 신학생들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직선제와 학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감신대 첨탑에서 고공농성 중이었던 백현빈 학생은 감신대 사태는 전체 신학도의 아픔이자 한국교회의 아픔이라며 우리의 외침과 행진은 이제 시작이다.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교육부가 기독교 학교에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성경 구절이 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독교 학교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지만 설립 당시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같은 협의에도 그간 캐나다 정부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고린도전서 구절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케냐 정부가 미국의 유명 만화 채널에서 6개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케냐 영화 등급 분류위원회는 이번에 금지 처분된 프로그램이
동성애와 관련된 행동을 정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가족 정서에 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지적한 해당 프로그램 장면입니다. 케냐 정부의 이번 결정에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국가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기부도 열심히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부자로 분류하고 자신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수혜자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50%는 기부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크리스천일수록 기부자일 확률이 높았는데요.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던 크리스천 중 57%가 기부자인 반면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은 45%에 그쳤습니다. 이집트에서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식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맞아 무슬림에게 이프타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프타르란 매일 금식 시간이 끝난 후 첫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이집트 내 콥트 크리스천은 해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으로 이프타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활동이 종교를 초월해 이집트 사회가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크리스천의 이 같은 봉사활동은 최근 IS가 이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 정부에 게이 선전법을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Russian law violates European treaty rules on freedom of expression, that it's discriminatory against gay people and encourages homophobia. 러시아는 게이 선전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의뢰한 3명의 러시아인은 게이 선전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러시아 법무부는 게이 선전법이 아동의 건강과 정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효됐다며 법안을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막판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한미 FTA 문제를 놓고 변칙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을 갖고 정상회담 기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먼저 호응을 해오면 그에 따른 실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지난 1991년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 휴대전화 개통이 중단됩니다. SK와 LG,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일요일 전면 휴무 제도를 7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업계는 지난 2011년 주 5일제 도입에 맞춰 일요일 전산 업무를 일체 중단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한해 전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내방객이 많은 주말에 불법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판매점의 노동 강도가 세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무제는 영세 상인 죽이기에 불과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와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호회는 일요일 전산 휴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자격시험 날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기공협은 1년에 24만 명이 24개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며 상당수 기독응시생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시험 날짜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전쟁 참전용사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후손들에게 6.25 전쟁의 의미를 알리고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5일 열린 수여식엔 290여 명의 참전용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2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 강좌를 진행합니다. 종교개혁의 환희와 고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탐구를 통해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29일 오전 8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203회 국가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정교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특강은 국무총리 서리, 민주당 대표,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장상 목사가 인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